청소년 인격 변화의 절호의 기회. 여행 가면 사람이 친해지죠. 쉽게 친해지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청소년들을 갖다가 데리고 한 7박 8일 이렇게 해외 여행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갔다 온다. 그럼 얼마나 친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렇게 그 감동적인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갖다 같이 하고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땀 흘리고 노동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다 보내고 온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까워지고, 그렇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제를 갖다가 저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6.25 전쟁 직후에 한국의 GDP가 얼마라고요? 21불. 21불이면 끈값이죠, 끈값. 그죠? 네. 근데 당시에 1인 한국 사람 한 사람이 1년 평균 소득이 21불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GDP니까, GDP. 그것도 우리나라 국민 전체 평균해서 한 사람이 소득이 21불이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언제?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요때 상황하고 똑같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문화의 충격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이, 거기다가 서문에다가 이렇게 쓴 그 얘기가 뭐예요? 아프리카 가나하고 한국의 요 당시에 이 상황하고 똑같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진 보세요. 잿더미죠, 그렇죠? 한강 철교 좀 보세요. 이곳에 잊지 마시오. 예? 이렇게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렇게 물자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말이죠. 스포츠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스포츠 하는 사람, 태권도 하는 사람, 앞에 사진 넘겨봐 주세요. 앞으로. 예. 코이카지 않습니까? 코이카. 그쵸? 코이카 단원이 가서 태권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이카 국제적으로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연수시키기도 하고, 또 한국 문화 전통 결혼식 같은 것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해서 21불이었던 그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더 중요한 나라는 이렇게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게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딱 한 나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근데 아무리 이거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말로 하도 떠들고 그냥 말로 하도 텔레비에서 얘기하고 해서 소용이 없어. 근데 데리고 진짜로 아프리카,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데 가서 필리핀 빈민촌 같은데 가서 막 쓰레기하고 막 같이 살고, 그 꾸정물 나는 물 이렇게 해서 대충 해서 이렇게 막 씻고 이러는 모습 한번 체험하고 나면 이게 그냥 몸으로 체득이 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호강하면서 포시럽게 사는가라고 하는 행복감도 확인할 수도 있고,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베푸는 나라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넘겨보세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체험을 통한 변화예요. 핵심은 체험을 통한 변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국에서 중고등 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전도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요새 희귀한 단어, 교회에서 사라진 희귀한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통회자복이죠. 통회자복.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이런 데 가서 한번 하고 나면 그러면 애들 가슴이 하트가 뜨거워져.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그 기회보다도 더 좋은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수련회 할 테니까 갑시다. 해외에 단기 선교 갑시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그 친구들이. 안 가죠. 근데 NGO 단체니까 해외 NGO 국어 활동 가자. 그럼 가겠습니까? 안 갈 이유가 없어요. 학생들이. 왜? 이거 갔다 오면 자기 그 대학 갈 때 포트폴리오 속에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자기 소개서 같은데, 내가 언제 해외 이렇게 NGO 단체에서 가는 봉사를 갔는데, 거기 가서 본 그 광경에 나는 충격을 먹었고,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래, 이런 명분을 갖고 학생들한테, 예? 체험을 통한 변화,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놓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아이들이 굉장히 포실없게 사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상당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막 그런지 잘 모르십니까? 학교가 그 텔레비 방송 같은데 EBS나 이런 데서 다큐 프라임 같은 데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정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글. 예?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겁납니다, 정말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우리가 꿈꾸는 아이들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죠. 예수님 품에서 행복한, 그렇죠? 아이들이 축복받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기독교의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 이런 걸 갖다 떠넘겨보세요. 예? 같이 이렇게 어머니하고 같이 성경 놓고 그냥 같이 기도하는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그렇죠? 예,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상상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그냥 환상에 그냥 하트가 뿅뿅뿅뿅 이게 발사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근데 실질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평균 결혼 유지하는 그 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12년. 평균 대한민국 평균 결혼 유지하는 그 기간이 평균 12년이요. 12년. 네. 그러니까 그 옆에 보세요. 20대까지 30대까지 몇 년, 결혼 유지 기간이 몇 년이에요? 4년. 네? 30대에서 50대까지 몇 년이요? 5년에서 9년. 50대 이상 70대도 안 참아. 10년에서 14년. 네? 60대 이상 절대 안 참아. 80대까지 이혼해. 네? 이혼 왕국이 됐습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고 해보세요. 여러분 1등이 그 공부 성적 그거는 예의상 적어놓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근데 두 번째서부터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가정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그 속에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자기를 갖다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열등감,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어요. 또 넘겨봐서요. 마음을 빼앗긴 아이들. 여러분 공감 가시죠? 예? 그림이 공감이 가시죠? 그렇죠? 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컴퓨터 속에 확 빠져갖고, 그럼 생각보다 인터넷 중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애는 괜찮대. 통제하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 구분하는 법 한 가지만 알려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 구분하는 법 잠깐 좀 알려드릴까요? 예. 아주 쉽습니다. 걔를 갖다가 3일만 그 컴퓨터에 접근을 갖다 금지해 보세요. 애가 문을 갖다가 그냥 쾅 차고 문을 쾅 닫고 막 욕하고 거칠어질 겁니다. 어떻게 됐다는 증거예요? 중독됐다는 증거죠. 멀쩡한 애인데 컴퓨터 적당히 할 때는 아무 증상이 없고 해피한 애인데 이렇게 해보세요. 금단 증상이 금방 튀어나옵니다. 어른들 괜찮을 것 같아요? 어른들? 예?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인터넷 하루 이틀만 아마 안 되는 데 가면 아마 이러실 거예요 아마. 막 커피숍 막 갈 거예요. 왜? 인터넷 하러. 그렇죠? 아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넘겨봐 주세요. 사진 몇 장 제가 와봤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진 여러분 공감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진, 예? 혈관에 마우스를 꽂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예? 진짜예요. 애들이. 넘겨보세요. 공감 가시죠? 제가 사진을 갖다 이제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사진을 뒤지면서 공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공감하는 게. 여러 장을 갖다 더 넣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네? 그럼 넘겨봐 주세요. 그뿐이겠습니까? 요즘 애들의 모습을 갖다 그냥 종합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이 그림일 겁니다. 그죠? 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술, 담배 먹고. 그죠? 네? 포르노 이렇게 노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돼 있고, 애들이 뭔가 뺏겨 있어요. 마음이 뺏겨 있어요. 마음이. 그럼 지금 아이들에게 지금 뭔가 절대적인 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뭘 가르쳐 주려고? 절대적인 가치관을 갖다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애들한테 그 가치관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는데. 예? 그냥 넘겨봐 주세요. 이게 경상고등학교 그 심각한 사건이 다 아는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죠. 경상고등학교 자살 사건이에요. 고등학생 왜 자살했어요? 가해학생 때문에 왕따 당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뛰어내렸어. 근데 그 엄마가 수학 교사야. 네? 그 수학 교사의 엄마가 지금 하는 일은 뭐냐? 학교 다니면서 그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하는 이 제도가 잘못됐다 그러고 그거 고치러 지금 목숨 걸고 다니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대구지법 제2형사부에서 17일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는 혐의로 구속돼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을 갖다 선고받았는데 그 학생들이 2심에서도 똑같이 징역형을 갖다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얘네들 갖다 벌 줘야겠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가해자에게 대해서 너무 인격을 갖다가 내세우고 너무 이렇게 가해자 중심으로 피해자를 갖다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 부모가. 그러면 왕따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시죠?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학교 심각합니다. 왕따 문제.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잘 모르시죠? 근데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애는 괜찮대, 우리 애는. 예? 쟤는 나쁘고, 우리 애는 괜찮대. 예? 그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실제로. 최근에 제가 작년에, 제가 아는 집사님 그 아들이 가해자예요, 알고 보니까. 아이가 공부를 안 해. 왜 공부를 안 하냐? 물어봐라. 그러다가 계속 그 인격적으로 관계를 갖다 맺고 엄마가 한 6개월을 갖다 친해진 다음에 제가 뭘 물어보라 그래? 걔가 너 뭐 하고 다니냐? 물어보라 그랬어. 네가 마음에 꺼리는 건 없냐? 물어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심각하게 애가 며칠을 갖다 밥을 안 먹고 고민하더니 툭 던지는 얘기가
4명의 아이들하고 한 해를 갖다가 1년 넘게 괴롭혔대. 1년 넘게. 예? 저기 뭐야 그렇게 바닥에다가 침 뱉고 그거 핥아먹게 만들고 애들 앞에서 바지 벗겨놓고 성기 이렇게 노출시키고 그렇게 걔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피해 당한 애가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죠? 그 가해자도 괴로워갖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당한 애는 하나인데 때린 애 몇 명이? 6명. 6명이 다 가해자야. 그냥 여러분 그게 제가 알고 있는 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한 명의 피해자에다가 6명 가해자가 7명이죠. 그 반 아이들이 다 보고 겁나서 그거 말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묵계적인 뭐라 그럽니까? 공범이죠? 묵계적인 공범? 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뼈 넘겨보세요. 예,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애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해? 그래서 넘겨봤어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요. 애들 심각하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네, 넘겨봤어요. 옳지 않음에 대해서 조직과 구조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한번 거기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도 못 빠져나오고 가해자도 못 빠져나와요. 학교라고 하는 조직, 애들 반이라고 하는 분위기, 가해자끼리의 어떤 그런 그 유대관계, 예? 피해자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런 얽히고 설켜 있어요. 전학 가면 끝나? 요새 애들 잔인해 갖고 전학 가도 끝까지 쫓아가서 또 괴롭혀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살펴보면 넘겨봤어요. 변화의 계기를 찾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피해자도 살고 싶고 가해자도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해요. 네?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넘겨봐주세요. 마음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클릭해보세요. 색깔이 변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들어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깊이 공감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이들을 갖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교회로 끌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만 내려놓으신다면, 내려놓고 정말 진심으로 그 생명을 갖다가 한번 들여서 그 아이들에게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신다면 저는 굉장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아멘. 내가 이 아이를 갖다 우리 교회로 끌고 와야지 하는 욕심을 가지는 순간에, 의도를 가지는 순간에 순수한 관계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을 갖다 알고 오든 안 오든 그냥 끌어안고 눈물을 갖다 같이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만 있으면 아이들이 왜 안 변합니까? 왜? 아이들은 쉽게 변해요. 어른이 안 변하지. 어른들은 무서워요.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성경을 갖다 아무리 배워도 항상 자기의 어떤 그 고집과 자기의 그 가치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변화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애들은 쉽게 변합니다. 정말 진실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금방 변합니다. 형님 봤어요? 해외 봉사를 가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7박 8일 동안 6박 7일이든 7박 8일이든 이 기간 동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니까 같이 비행기 타고 그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날아가죠. 같이 먹고 자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이러면서 같이 생활하죠. 그가 거기서 막 이런 거 저런 체험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뭐가 있어요? 넘겨봤어요. 준비 기간을 갖다 같이 보내. 그죠? 네?
준비기간을. 더군다나 하나 더 넘겨보세요. 끝나고 나서 귀국후에 평가를 해.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장기적인 우리가 아이들과 전략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 그래서 보세요. 넘겨보세요. 이 기간 동안에, 준비 기간 동안에 관계를 형성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기대감을 갖다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이럴 수가 있어요. 네가 말이야 가면 네가 이렇게 평소에 보기 힘든 이런 것을 갖다 보게 될 거야. 네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그 기회를 갖다 얻을 수 있을런지도 몰라. 네가 그거 생각할 때 너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다? 너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가 한국 사람이고 네가 가서 보면 얼마나 위대한 어떤 그런 기회가 너에게 주어져 있는지 몰라. 그 준비 기간 동안에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왜 안 변합니까? 꿈이 없어서 안 변하죠. 왜 꿈이 없어요? 자기가 해도 안 된다고 좌절 마음속에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 꿈을 갖다 못 갖는 거지요. 왜 그렇게 생각해? 자기 아버지 엄마서부터 걔를 갖다 포기했는데 뭐.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난 안 돼 그러고 스스로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걔가 꿈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한테 용서의 기회도 주고 꿈을 주시고 은혜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건데 준비 기간 속에서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눌러봐 주세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한테 생명을 심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심지 않고 생명이 어떻게 얻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목숨을 갖다 걔네들한테 넣어보세요. 목숨을. 여러분 어른들한테 목숨을 넣어봤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애들한테 목숨을 넣으면 생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귀국 후에 클릭해보세요. 결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매해 할 수 있어요. 매해. 예? 매학기 할 수 있어요. 매학기. 예. 그래 이게 얼마나 굉장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기회에 대해서 정말 가슴 떨리게 설렙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왜 같이 안 하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런 기회. 네. 넘겨봐 주세요. 네. 해외 봉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우리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갖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번 보시자고. 사원절약. 안 쓰는 물건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볼펜만 이런 큰 냄비에다가 한번 담아보세요. 집에 애들 책상에 있는 거, 여러분 책상에 있는 거, 집에 돌아다니는 거, 연필 볼펜만 한번 담아보세요. 아마 큰 냄비로 하나가득 나올 겁니다. 집마다. 한번 써보세요. 태반이 안 나올 거예요. 태반이. 그러면서도 집에 구석구석에 쌓아놓고 쟁겨놓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옷 여러분 집에 1년 동안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손도 안 댄 옷이 아마 상당 부분이 이렇게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럼 요즘에 애들 뭐 이렇게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 찾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찾으러 안 가. 찾을 생각 안 해요. 엄마 잊어버렸어 그러죠. 그럼 금방 또 사죠. 야 가서 찾아와. 절대로 얘기 안 하죠. 왜? 얼마 안 하니까. 내 아들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키울 생각이 없어.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집에서 안 쓰는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잘 손봐갖고 어려운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금방 오늘도 어저께 밤입니다. 밤에도
부르키나파소 그 지역에서 사역하신 선교사하고 통화했는데 거기서 이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죠? 선교사님 응답받았대. 예? 응답받았대. 왜 응답받았냐 그러니까 여기 쓰던 물건도 오면은 짝짝이 운동화도 이렇게 두 짝 해갖고 무조건 이렇게 해서 판대. 그럼 상상해 갑니까? 짝 안 맞는 신발을 갖다 이렇게 해서 판다는 게 그것도 없어서 못 판대. 예? 너무 감사하대. 예?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예? 차원절개예요. 그 다음에, 내려보세요. 나눔과 섬김이에요. 이걸 갖다 직접 한번 가져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마워하는지 눈빛을 갖다가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눈빛을. 여기에서 웬만한 거 줘갖고 고맙다라고 눈물 흘리면서 받을 만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빈곤 체험이에요. 물이 잘 안 나오는데 꼬질꼬질한 데 가서 한 3, 4일씩 예? 예? 목욕도 안 해보고 좀 물 잘못 먹어갖고 설사도 한번 해보고 끈적끈적한 그냥 땀 나는데 끈적끈적한 옷 입고 한번 며칠 한번 좀 지내보고 그러면 그런 거 경험할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외삼촌께서 제가 어렸을 때 외숙모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서 막 안 해준다 그러면 막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 약 먹을 때가 됐네 갑시다 그러고 손목 끌고 나온대. 그럼 어디로 가냐면 그 성북동 저 뒤에 그 삼천각이라고 있죠. 삼천각 기억하시죠? 굉장히 유명한 옛날에 5060 때 이렇게 그 기생집했던 예? 뒤쪽으로 판자촌이 있었어. 판자촌. 그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뒤쪽에 판자촌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그 외숙모 손목을 잡고 저희 외삼촌이 예? 하루 종일 그냥 막 다리 아파 그러면 이 사람아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일로 와. 더 봐. 하면서 거기를 갖다 한 바퀴 뺑 돌려 돌보고 그러고 나면 절대로 뭐 사달라 뭐 왜 이렇게 사냐 뭐 이런 얘기가 쑥 들어갈 거예요. 그 얘기만 나오면 외숙모가 정말 싫어요. 맨날 짜증 부리고 저 사람은 말이지 나를 갖다가 그냥 맨날 이렇게 대우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언제적부터 이렇게 잘 살았던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1974년도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1974년은 그렇게 먼 옛날 아닙니다. GDP 얼마인지 아세요? 한 1인당 GDP가? 540불입니다. 540불. 예? 88년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2,600불인가 그래요. 2,600불. 88년도 올림픽 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줄로 생각하세요? 2,몇백 불이에요. 2,몇백 불. 여러분 광화문 앞에 미대사관 건물하고 그 옆에 문광 건물 똑같은 거 두 건물 있는 거 아시죠? 예? 7층짜리 건물이에요. 7층짜리 건물. 그거 어느 건축회사가 지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땡. 미국이 졌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 내지도 않습니다. 예? 어디? 어떻게 하세요? 와. 우리나라가 그 건물을 갖다 지을 만한 기술이 없어 필리핀 건축회사가 와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굉장한 그 부자, 처음부터 이제 부자로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전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산 지 얼마 안 됩니다. 운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아하게 이렇게 운전했습니까? 그냥 막 전투적인 운전을 했지. 전투적인 운전.
맨날 그냥 차 세워놓고 그냥 큰 길거리에서 막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그랬던 게 얼마 전 아닙니까? 우리끼리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예. 예.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 시절, 그때 그 시절을 잘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넘겨봐 주세요. 노력봉사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여서 그 사람들이 먹는 물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먹여주기 위해서 막 정수기 같은 걸 갖다 설치해주는 어떤 그런 것을 갖다 해볼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그냥 애들이 땀 흘려가면서 남을 갖다가 도와준 어떤 그런 경험이 언제 있겠어요, 우리 애들이? 예? 넘겨보세요. 글로벌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해외 원조하는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도와주면서 힘들고 노력했지만 사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뿌듯함이 있는 거지. 그래, 우리 한국이니까 이런 거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갖다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같이 살자. 예수님 같이 살자. 저는 이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겨봐 주세요. 다음으로.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라든지 가나라든지 이런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을 갖다 좀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미 같은데도 아이티라든지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든지 좀 가기 힘든 곳. 그런데 그런 비행기 값만 해도 한 2,000불 정도는 이렇게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갖다 가려고 합니다.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중에 제일 GDP가 낮은 그런 나라들이 키르기즈스탄 같은 데거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주로 이제 좀 어려운 나라들,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좀 이게 관광처럼 푸시럽게는 못 다니지만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정을 갖다 좀 겪게 만들자. 프로그램이 매끄럽진 않지만 선교사들이 인도해 봤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곳에 가서 좀 이런 부분을 갖다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자. 그런 것을 갖다 좀 본인이 몸으로 부딪히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자. 그리고 밤에 가서 손전등 전기가 없는 그런 곳들 굉장히 많거든요. 밤낮 이렇게 정전되는 곳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해 떨어지는 순간서부터 암흑이 시작돼갖고 해가 떠야 그제야 광명이 밝아오는 거예요. 애들 공부하고 싶어도 책도 못 봐. 근데 태양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건전지 충전할 수 있는 그 손전등 하나만 이렇게 켜놓으면 그 몇 시간만이면 8시간. 예?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하나 매달아주면 애들이 책을 볼 수 있어요. 정수기, 요만한 그 정수기가 있습니다. 손주먹만한, 돌멩이만한 그런 정수기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런 물통에다가 한 500리터 되는 물통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오피스를 갖다가 거기다 담아서 하면 정수가 돼. 몇 리터까지, 수량적으로 몇 리터까지 정수가 되냐면 한 2,000리터까지 정수가 돼요. 그럼 그 다음날은 그걸 갖다가 빡빡 닦아야 돼. 왜냐면 거기 박테리아 같은 게 낄 수 있으니까 빡빡 닦아야 돼. 그리고 또 물을 받아. 그리고 또 정수해 먹어. 그럼 깨끗한 물을 애들이 적어도 병에 안 걸릴 정도의 그 물을 갖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설치해 줄 수 있어. 자기네들이 힘들어서 설치한 것을 보면 뿌듯해집니다. 내가 그런 거 했어 그러면서 괜히 어깨 으쓱하고 막 그러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문하려고 하는 나라가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갖다 이렇게 택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겨봐주세요. 그래서 봉사단 규모는 학생들이 약 한 30명 정도 단위로 해서
모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그 학교에 들어가시면 처음서부터 아이들한테 잘 설명하면 아이들이 안 갈 이유가 없어요.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를 갖다 모집해서 한 팀이 돼서 자기가 봉사하는 그 학교에서 한 팀을 만들어 갖고 가면 가장 이상적이지요. 가장 이상적이죠. 여러분들이 다 학교에서 한 학교에 한 분씩 이렇게 배정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다 팀을 만드신다고 해도 다 뒷바라지 해드리겠습니다. 다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현석 목사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코이카하고 얘기해갖고 그 사업비, 예? 손전등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들을 갖다가 코이카에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갖다 좀 모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멀리 가는 학생, 아시아 갈 경우에 성수기에 가도 한 80만 원이면 돼요. 성수기에 가도 세금까지 다 합해서 세금하고 유류할증료하고 해서 한 19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빼면 한 60몇만 원이거든요. 성수기가 방학 때. 예? 근데 합해봤자 한 80 몇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려고 그러면 얼마 가져야 돼요? 최소 아무리 못 잡아도 한 7, 80만 원 갖다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일정 비용을 갖다가 좀 보존해줘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좀 힘을 갖다 좀 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갖다 좀 만들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방안들을 갖다 다각도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집에서 안 쓰는 물건 가져와 그걸 갖다가 나누어 바자회 예? 하지만 사실은 포커스를 갖다 어디에다 두시고 해외 봉사에다 두시고 잘 이렇게 방향을 갖다 이렇게 잡아서 간다면 그럼 정말 기대할 만한 이 프로젝트가 기대할 만한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대략 이렇습니다. 해외 봉사단을 갖다 모집하고 발대식을 하고 국내 사전 교육을 하고 현지 프로그램을 갖다가 미션을 갖다 수행하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해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평가 및 관리를 하는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현지 프로그램은 구호품 나누는 거, 자기네들이 안 쓰는 거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것을 갖다 직접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누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갖다 깨닫고 나면 그 다음 학기에 안 쓰는 물건 가져와라 그러면 아마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태양열 충전 손전등 나누기. 이 아이의 미래를 밝혀주세요. 여러분, 동남아만 해도 캄보디아나 이런 데만 학교 안 가고 학교 못 가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하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걔네들이 책을 보고 싶어. 근데 전기가 안 들어와. 밤에 일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책을 보고 싶어도 못 봐. 근데 그 친구들한테 손전등 하나만 이렇게 달아주면 애들이 책을 볼 수 있어. 이 아이의 미래를 갖다 밝혀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정수기, 아까 얘기한 하루에 2000리터 정수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그 물통을 갖다 이렇게 뚫어갖고 그걸 갖다 호수를 갖다 이렇게 연결하고 정수기 달고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받아서 막 수돗 물을 갖다가 이렇게 받았는데 밑에 맑은 물이 쪼르륵 나오고 우와 그러지요. 뒤집어지지요. 같이 갔던 친구들이 자기네가 힘들어서 이게 정말 될까 그러고 이 조그만 게 대화자 얼마나 되겠어 그러고 막 하다가 갑자기 물이 막 나오고 그냥 갑자기 축 집어지고 막 뒤집어지듯 기적을 보듯이 애들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류지요. 요새 애들은 이제 준비하라고 안 해도 지들끼리 이미 준비된 게 몇 곡은 돼. 뭐 사이에 맞춤 쳐라 그러면 그냥 지들이 가서 몇 사람이 그냥 노래만 틀면 그냥 막 좀 맞춤이 그냥 저절로 다 나와 그냥. 한류 시대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즐기는 게 가서 문화교류 그 거리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리크레이션. 여러분 발 마사지 조금 아까 배웠잖아요. 그렇죠? 발 마사지. 그 다음에 노력봉사, 그 다음에 의약품 나누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고 나면 다 이렇게 자기 달라는 게 아니고 나 줘 이것도 줘 저것도 줘가 아니라 뭐예요? 다 이것도 베풀고 저것도 베풀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는 그런 훈련을 하고 일주일 동안 하고 오기 때문에 애들이
완전히 딴 세계 갔다 오는 겁니다. 딴 세계. 네. 넘겨봐서. 그래서 방문 국가에 대한 이해 가기 전에 꼭 그 어느 나라가 이렇게 정해지면 그 나라를 좀 공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단기 선교팀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단기 선교팀에 대한 아쉬움이 뭐냐면 단기 선교 그럼 단기 선교만 하고 와. 왕복 비행기 표값만 해도 얼마예요? 그죠? 예? 아이들이 나가서 이렇게 외국 갔다 올 기회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럼 나갔어. 이왕 나간 건데 가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해서 하다못해 만화로 된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그 책 한 권만 이렇게 정독하고 가도 얻어갖고 오는 게 많을 텐데 그 책도 한 권 이게 정독도 안 하고 갔다 오는 거예요. 예?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예? 대한민국은 수출에 의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예? 직장인의 한 3분의 1 가까이가 다 직간접적으로 다 외국과 교육에 의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를 가질 수 있고 한술 더 뜨면 뭘 이렇게 좀 주의해서 보라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냐? 우리나라가 거기에 어떤 기업들이 가서 하고 있냐? 또 네가 그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면 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 이런 질문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던지면 애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마인드가 커지는 거예요? 글로벌한 리더십 마인드가 커지는 거죠. 글로벌한 리더십 마인드가. 그죠? 예? 이 기회를 갖다가 아주 다용도로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용도로. 그 다음에 안 쓰는 물건 나누기, 발 마사지, 위기관리. 그럼 단기팀으로 이렇게 가시면 제발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애들이 다 노력봉사를 갖다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도 그렇고 같이 갔던 어른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그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태평양이나 이런 데는 뭐가 많아요? 물이 많아. 하천 바다 이런 게 많아. 그냥 애들을 갖다 어디에다 풀어놔요? 물에다 풀어놔. 청도에서도 단기팀 한 열흘 막 갔다 와서 야 바다에 가자. 산동성 앞에 청도 앞에 바다가 기가 막히거든요. 바다 보니까 애들이 막 눈이 이렇게 뒤집혔어. 그리고 나서 막 뛰어들었어. 뛰어들었는데 정말 죄송한데 목사님 아들이 그때 들어와서 아직까지 안 나왔어. 사과 한번 나오세요. 말짱 도루묵이지, 그렇죠? 예? 그 위기관리 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절대로 하여튼 가서 외국에 가서 물놀이 같은 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애들 놀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 가서 제일 많이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권 잊어버리는 거. 가면 방심해. 공항에서 카트를 갖다 이렇게 놓고 짐이 다 들었는데 이미그레이션 통과했어. 짐 찾아갖고 이렇게 나오다가 한 무리가 이렇게 짐을 다 찾았어. 그리고 나서 바깥에 나왔는데 저 바깥에서 이렇게 한 팀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마치 10년 동안 헤어진 식구 만나듯이 야 여기야 그러고 막 팔짝팔짝 뛰어 애들이. 뭐 뒤에다 놓고? 짐 뒤에다 놓고. 그 중에서 또 나오면 또 어디서 봤는지 여행사 흉내는 내갖고 여권은 또 다 걷어서 조금 백에다 다 넣어놔. 근데 해필이면 집어갔는데 그 조그만 백 하나 이렇게 들고 갔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봉사고 여행이고 다 한 거죠. 끝장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갖다 드릴 겁니다. 어떤 매뉴얼이냐? 그 팀에서 담당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위기관리 책임자가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위기관리만 책임지는. 여권 잃어버리나 안 잃어버리나 애들이 너무 심하게 그거 하나하나 그리고 조별로 이렇게 나눌 겁니다. 10명 단위로 이렇게 조로 나눠. 그럼 그 조 중에 위기관리 책임 학생들을 또 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애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철없는 애들이 있어요. 꼭 철없는 애들.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단기 선교팀으로 이렇게 갔는데 24살인가 된 처자가
사라졌어, 밤중에. 10시인가, 10시 반인가 돼가지고 사라졌어. 숙소가 발칵 뒤집혔어. 다 나가갖고 막 뒤졌어. 절대로 못 찾았어. 새벽 1시 됐는데 쓱 들어오더래. 예?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냥 기분 안 좋아서 그냥 나갔다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애가 성격이 이상한 애야. 성격이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보세요. 정말 그러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정말 고생합니다. 미성숙한 그런 친구도 하나밖에. 근데 인도네시아가 왜 여자애가 나갔는데 발칵 뒤집혔냐? 모슬림 세계에서는 여자애 혼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밤중에? 강간을 당해도 그게 강간이 아니야. 보호자 없이는 다닐 수가 없어. 그런 여자는 그냥 화류계의 그런 여자 정도로 취급해서 어떻게 해도 사회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질 않아. 그게 무도화예요. 위관리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잘 이렇게 교육을 해갖고 학생들을 갖다 데리고 나가신다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안전하게 갔다 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여행이 되는 거죠. 넘겨봐 주세요. 해외봉사 수료증하고 특전을 갖다 이렇게 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그럴듯한 밑에 보면 서경성 목사님 이름이 그냥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수료증과 서티피케이션 같은 걸 갖다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넘겨봐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자원봉사 증명이에요. 해외에 이렇게 자원봉사를 갔다 왔다 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어떤 자기 소개서라든지 뭐 이런 거 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가르치는 이사장 표창, 국회의원 표창, 국회의원 표창 같은 것도 이번에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이 워낙 큰 프로젝트라서 국회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갖다 인정해 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표창이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학교장 표창 왜 중요한지 아세요? 가산점으로 제일 큰 상이에요. 대학 들어갈 때. 예? 잘 몰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점 정도 이렇게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점 정도. 네. 학교장 표창만. 큰 점수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추천을 하는 겁니다. 추천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큰 문제가 이변이 없는 한은 아마 저희가 추천하는 그 학생에 대해서는 줄 텐데,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최고학년으로 따라간 친구에게만 추천을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학년 몇 학년일 것 같아요? 고2. 고3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팀에서 최고학년으로 따라갔던 친구들한테 특전을 주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던 친구가 보고 다음에 또 가자고 그러겠죠. 무슨 말씀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교육감 표창. 이것도 저희가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 드리는 특전을 갖다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이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넘겨봐 주세요. 장학금 두 가지 주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 여행 경비를 갖다 일부분 많이는 못 드리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저희가 주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갖다 열심히 한 그 친구들한테는 단순히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장학증서를 주죠. 그럼 장학금이 더 귀하게 받을 것 같아요? 장학증서를 더 귀하게 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다 똑같은 이유. 장학증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봉사 장학금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영광이 질문이 없으시죠?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왔는데, 학생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험하기 위해서 방학, 이게 일주일 자율 방학이라고 그러나요? 일주일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1년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써서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팀들을 갖다 꾸려갖고 보내는 것을 갖다 적극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험학습 기간 맞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그걸 갖다 활용하려고 합니다. 방학 기간이 더 좋지요. 물론 뭐 많은 숫자는 방학 기간을 가야 되는데 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체험학습으로 해서 가는 게 중요하냐? 갔다가 오면 걔네들이 효과가 큽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갔다가 오면 걔네들이 요번에 말이지 이게 이렇게 좋았어 뭐 하고 이게 성공적으로만 갔다가 올 수만 있다면 올 수만 있다면 중간 그 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숫자를 갔다가 오면 뭐가 이렇게 좀 홀가분해져요? 학기 끝나고 나서 방학 때 가는 팀이 굉장히 슬림해지죠. 또 중간에 가면 그 좋은 점이 뭐냐면 여행비가 싸집니다. 최대 얼마까지 싸지냐면 한 2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방학때는 비싸. 네. 그래서 최소 한 20만 원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20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30명 해보세요. 30명. 예? 굉장히 큰 그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모집을 할 때 방학 동안 체험 학습으로 해서 한번 데려갔다 올 수 있으면 좀 심혈을 기울여서 모델로 해서 잘 만들어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두 팀도 데려갔다 올 수 있어요. 두 팀도. 그래서 방학 학기 말고사 끝나고 방학하자마자 바로 두 팀을 갖다가 두 차례로 나누어서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한 250학교 정도를 갖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게 갈 경우에 한 150팀 정도, 많이 갈 경우에 모든 학교에서 다 갈 경우에 250팀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집이 되는 대로 가보겠지만 일단은 지금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 네. 그 프로세스에 의하면 네. 이제 공문을 보내주신 후에 저희가 학교에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간 지금 그 후에 중간고사 기간 과외 기간을 생각하면 그 준비하는 과정에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분주하지 여러분들이 분주한 게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은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힘들지. 사실은 여러분들은 따라가면 이제 애들 관리하고 도우미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네. 네.